제가 미국 오하이오주에 머물던 당시의 일입니다. 오하이오주의 그 혹독한 추위를 피해서 그랜드 캐년이 있는 애리조나주로 여행을 계획했었습니다. 애리조나의 그 피닉스에 있는 한 호텔에 전화를 해서 예약을 하면서 그런데 거기는 지금 기온이 몇 도나 되나요? 하고 제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호텔 예약 담당 여직원이 그 당시 그 기온을 얘기해 줬는데 온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오하이오는 지금 추워서 그 터를넥 스웨터를 입고 있는데 그곳은 그 반팔을 입을 정도로 따뜻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제가 항변을 했었고, 그랬더니 예약 담당 여직원이 피닉스로 이사를 오라면서 한참 날씨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난방 장치가 고장이 나서 추위에 떨었던 시기였고, 그래서 그때만큼은 그 애리조나 피닉스로 이사를 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 스테파니 폴먼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오하이오주에서 살았었는데 자녀 4명을 다 결혼시킨 후에 추운 날씨를 피해서 그 애리조나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저소득층이라 전기료를 제때 내지 못해서 연체를 했고, 그래서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그 애리조나의 기온이 41.6도까지 올라갔고, 폴먼이라는 분은 그 침대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인은 폭염에 의한 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전기료를 미납했다고 전기를 마음대로 끊을 수 없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이것으로 우리는 애리조나 피닉스와 같은 도시의 재앙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전소 주변에 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변전소가 어떤 이유로 폭파가 돼서 만약 한여름에 정전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에어컨을 틀지 못하게 되면서 집과 사무실의 온도가 치솟아 오를 것입니다. 현대의 건물은 에어컨 설치를 그 디폴트로 생각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더위에 취약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여름에 정전이 되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피닉스가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파리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런데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친환경 올림픽을 구현하기 위해서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친환경도 이유지만 원래 프랑스 파리의 여름 날씨는 20도 정도를 맴돌았고 비도 잘 내렸고 습도도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파리의 시민들은 에어컨 없이 여름을 지내곤 했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에어컨 없는 올림픽을 기획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이 쾌적한 프랑스 파리는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리올림픽 에어컨 없는 선수촌 비상이라는 기사가 전 세계 언론사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역사상 가장 더운 올림픽이었지만 파리올림픽 폭염 위험에 관한 새 보고서는 올해가 훨씬 더 더울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37쪽 분량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파리에서 1924년에 마지막으로 하계 올림픽이 열린 이후 파리의 평균 기온이 섭씨 3.1도가 상승했으며 폭염의 빈도와 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2019년 7월 25일에는 파리의 기온이 역대 최고인 42.6도를 기록했다면서 프랑스에서 지난 여름에만 약 5,000명이 무더위로 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2003년은 파리가 더위 때문에 난리가 난 해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파리 시민들은 아마 귀신에 홀린 얼떨떨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해 8월에 파리의 기온이 35도를 넘어섰고 때로는 40도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폭염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지자 정부에서는 공공 스케이트장에 시신을 보존하려고 했지만 이들 시설이 8월에는 개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음을 다시 얼리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곳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곳곳의 정원에 냉장 설비가 마련된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운영해도 장례식장과 화장장은 역부족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시 당국은 식품 창고까지 강제로 징발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냉장 설비를 갖춘 식품 트럭을 빌리거나 구입해서 시체를 보관했습니다. 그 당시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프랑스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만 15,00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파리 도심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만 1,000명이었습니다. 저는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적이 없어서 파리 풍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파리의 명물 중에 하나가 파란 함석 지붕이라고 합니다. 잡지 뉴요커의 필자인 알렉산드라 스워치가 파리의 파란 함석 지붕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금 해가 졌지만 길거리에는 아직 빗줄기가 남은 그 어스름의 시간에 지붕들의 색깔이 파랗게 변한다. 때로는 지붕 아래의 밋밋한 벽들이 파란색을 더욱 강화하고 반사해서 마치 도시가 심해로 조용히 가라앉는 것처럼 너무나 파랬다. 시내가 온통 파란 물결에 푹 잠긴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기온이 올라가면 아름다운 푸른색 함석의 온도도 상승합니다.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합니다. 함석 지붕 아래에 열기가 쌓이면서 마치 오븐에라도 들어간 것처럼 사람이 그대로 익어버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뒤 프랑스 파리 시민은 폭염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는 것과 대책을 세우는 것은 별개입니다. 파리가 옛날부터 더운 도시였다면 건축물을 지으면서 대책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파리는 그런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위에 대비하는 설계는 건축물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건물을 설계할 때는 더위는 고려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더운 날 함석의 온도는 9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지붕이 추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단열대 공사도 대부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에어컨 설치도 어렵습니다. 결국 뼈대를 허물고 다시 지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만약 정부가 개입해서 지붕만 현대에 맞게 다른 무언가로 바꾼다면 아마도 수많은 반대에 부딪힐 것입니다. 자신들이 사랑하는 도시의 외관을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파리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선진국은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신흥국으로 가면 상황은 훨씬 안 좋습니다. 파키스탄의 그 자코바바드는 세상에서 가장 더운 도시 중 하나로 꼽힙니다. 2021년 6월 당시 온도가 52도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의 온도는 2억 2천만 명에 달하지만 에어컨은 100만 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살인적인 폭염은 파키스탄이 자초한 것이 아닙니다. 파키스탄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파키스탄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부자 국가에서 오염시키고 가난한 국가들이 고통을 받는 형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파키스탄의 자코바바드입니다. 45도가 넘는 무더위에 남자들이 파란 플라스틱 물통을 나기가 끄는 수레에 잔뜩 싣고서 근처 사람들에게 25센트씩을 받고 물을 팔고 있습니다. 자코바바드의 변두리에 위치한 급수소는 콘크리트 벽에 5개 정도의 배수관을 달아놓은 구조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수관에는 고무 호스가 하나씩 달려 있었습니다. 물량수들은 짐수레에 물통을 가득 싣고서 사람들에게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위를 참을 수 없었던 한 남자가 나귀 수레를 내버려두고 혼자 호수를 향해 걸어와서는 고무 호스를 그대로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자기 몸을 물로 흠뻑 적시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온몸이 젖은 채로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고 급수소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인 텔레그래프의 그 사진작가인 샤이나 바시르가 이 장면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캐논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2023년은 산업혁명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작년이 왜 유별나게 더웠는지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과학자들은 5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우리가 짐작했듯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이산화탄소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화석연료의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온 것이 그 원인입니다. 2023년 5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난 80만 년을 통틀어서 최고였는데 앞으로 이 수치는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둘째, 엘니뇨입니다. 2023년 5월에 발생한 엘니뇨는 하반기 기온을 극단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일조했습니다. 셋째, 따뜻해지는 바다입니다. 지구의 온도와 마찬가지로 바다의 수온도 지난 1세기 동안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 속도를 높였으면 높였지 그 속도가 줄지는 않을 것입니다. 넷째, 대기 중 에어로졸의 감소입니다. 에어로졸은 연기, 먼지, 화산가스 등 대기 중에 포함된 미세한 입자를 말합니다. 다섯째, 남태평양에서 일어난 해저 화산의 분출입니다. 그렇지만 그 네 번째나 5번째가 2023년 고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미미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온도 상승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70년이 되면 견딜 수 없는 극단적인 더위 속에서 살아갈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수가 2억 명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년 전에 전 세계에서 극단적인 더위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48만 9천 명이었고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목숨을 위협받는 더위와 습도에 노출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산화탄소의 배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남한테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라고 강요할 만한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저라도 조금씩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서울의 버스와 지하철의 시스템이 편리해서 서울에서는 자동차가 필요 없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탄소 배출을 의식해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탄소 감소에 협력하는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40도 폭염에 파리올림픽이 에어컨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단련한 운동 실력을 발휘하려면 그래도 쾌적한 환경에서 잠을 잘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치솟는 기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업 생산량의 감소, 그로 인해 약 2억 1천만 명에게 닥치게 될 식량 문제도 있고, 육상 동물들이 시원한 고지대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남극과 북극 빙하가 해빙됨으로 인해 발생되는 해수면 상승의 문제도 있고, 또 북극의 영구 동토증이 녹기 시작하면 이산화탄소보다 25배 막강한 메탄이 방출되고 고대 바이러스와 병원체는 전 지구적인 팬데믹으로 번질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닥칠 기후재앙에 대한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환경 관련 주식이라든가 원자력 관련 주식이 많이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차도 그렇고 풍력도 그렇고 SMR 관련주도 그렇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의 살인폭염 일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작년보다 더 더울 것 같은 예감이 벌써 듭니다. 7월 중순인 지금부터 너무 덥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